중요한 발화점을 앞둔 순자와 영호, 여름에 소맥 한잔 이러면서 축구 얘기를 또 시작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영호님은 되게 축구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젊고 어떤 열정 있고 혈기가 있는 사람들과 그런 에너지를 교류하는 걸 굉장히 원래는 좋아하는 사람 같아. 근데 이혼을 하면서 영호 씨는 굉장히 나는 외롭다라는 생각이 꽂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소개를 할 때 혼자라는 말을 몇 번 반복하거든요. 혼자 일하고, 혼자 등산하고, 아니 뭐 등산은 원래 혼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통 혼자 하잖아. 근데 등산을 혼자라는 말을 강조하는 걸 보면, 아, 영호 씨는 등산도 재밌긴 하지만 원래 영호 씨가 가장 즐거운 건 사람들과 어울리고 거기에서 에너지 넘치게 활동하는 그거구나. 라고 유추가 되죠. 그래서 용호 씨의 인생의 낙은 그냥 혼자 그냥 등산하고 이런 게 아니고 사람들과 으쌰으쌰 하면서 술도 한잔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마디도 서로 이렇게 건넬 수 있는 이제 그런 소통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일할 때 많이 외롭지. 영호님은. 일을 혼자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뭐 축구나 아니면 뭐 동네 친구들 통해서 풀어야 돼. 근데 이제 이혼하고 어떤 외로움이나 사람들을 만나는 게 또 두렵고 이러니까 한동안 뭐 등산이나 이렇게 혼자 수양할 수 있는 걸로 풀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호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봐야겠지. 영호는 어쨌건 그렇고 순자님 어때요? 순자님은 지금 알에서 깬 오리야. 그래서 알에서 오리가 딱 깼는데 영호다. 영호가 이제 각인 현상이 일어났죠. 각인 효과가 일어났어. 그래서 오랜만에 지금 결혼 생활도 거의 시작하자마자 아이 육아하면서 거기에 올인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혼을 하고 나서는 더더욱 그래야만 했을 거고. 정말 오랜만에 거의 뭐 7년, 10년 그 정도 만에 또래와 술 마시면서 이렇게 놀고 얘기하는 게 됐어. 그러니까 이게 마치 오랫동안 냉동돼 있다가 갑자기 탁 현실로 나온 그 상대가 그 순간에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더 커 보이겠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준다고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첫사랑 닮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첫사랑 있겠지만 첫사랑 얼굴 기억나요? 디테일하게까지 기억 안 나는 사람이 더 많아. 그리고 되게 미화돼. 기억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야. 첫사랑의 그런 이미지가 정확히 기억 안 난다고. 왜냐면 기억이라는 게 어떠냐면 제가 항상 기억 강의나 이런 데서 얘기하잖아요. 기억은 계속 풍화돼. 기억이 계속 풍화돼. 근데 기억을 계속 인출하면서 그 기억을 선명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기억을 계속해서 재구성해.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내가 일어났다고 기억하기도 하고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완전히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미지도 마찬가지야. 그 이미지가 그렇게 조합돼 있거든. 그래서 분명히 옛날에 와봤던 데인데 다르고. 그러니까 다시 만나면 똑같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기억 속에서 그걸 다시 재구성해서 떠올리는 건 쉽지 않아. 여기도 지금 봐봐. 뭐 이동건 닮았고 유호성 닮았고 그리고 아까 뭐 공유 닮았고 그렇지. 그렇게 이게 확률적으로 이렇게 첫사랑이 다 연예인 닮을 정도로 다 잘생기고 아까 또 굉장히 이쁜 또 여성분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있겠어 없겠어? 세상에 사람들은 평범하게 생겼지 그렇게 다 연예인 닮았겠어? 그래 봐봐 설득력 있지? 지금 다 연예인 닮았대잖아. 다 연예인 닮았겠어? 그러니까 그 비슷한 인상은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다. 봐봐 양조위 나왔다. 양조위 지금 양조위까지 나왔어. 다들 내 첫사랑 닮은 사람 말해봐요. 첫사랑에 닮았던 사람 다들 말해봐. 사진 깎아? 사진이 있는 경우는 좀 달라. 권상우 나왔다. 권상우. 지진이 나오고 지금 이거 봐봐. 이게 지금 현실적이라고 생각해? 이 기억이 지금 보정된 것 같아? 아니면 현실 그대로인 것 같아? 제가 뭐 여러분들 놀리려고 그랬겠습니까? 지금 기억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순자가 영호를 첫사랑 닮았다고 했잖아. 10년 전, 15년 전에 첫사랑을 닮았다고 했잖아. 그게 진짜 첫사랑을 닮은 걸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 기억은 원래 감정에 붙어서 오래 남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한 말이 이번에 차 산다며? 근데 나는 차 살 생각이 없었거든? 그 말을 듣고 그냥 얘가 오해해서 나한테 그 말 한 거야? 나 혼자 긁혔어? 불쾌했어? 나중에 뭐라고 기억하는 줄 알아요? 너는 차 살 돈도 없냐? 차 좀 바꿔 라고 기억이 바뀌어. 왜냐면 나는 불쾌한 감정이 남았기 때문에 불쾌함에 맞춰서 내 기억을 다시 재구성해. 내가 사랑했었던 추억이 너무나 크고 내 마음이 너무나 컸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아름답게 재구성해. 지금 순자가 영호와의 관계에서 오랜만에 그 첫사랑 때 느꼈던 그 어린 시절에 느꼈던 설렘을 느꼈어. 그거는 그냥 이 공간 자체가 주는 감정이야. 어쨌건 이 공간에 와서 순자는 너무 설레. 또래랑 얘기하고 설레고 그리고 같이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행복해. 그리고 또 이 사람이랑 오면서 데이트도 하고 또 영호가 말을 툭툭 하지만 되게 말 잘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좀 멋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설레. 이 설렘이 이 감정이 가장 맞닿아 있는 시점이 언제냐는 거지. 그게 첫사랑 때인 걸로 순자는 지금 퍼즐이 맞춰졌고 이 사람은 첫사랑을 닮았구나 라고 퍼즐이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감정기억법이라는 뭐 이게 약간 야매 같은 건데 그런 것도 있어요. 감정에 붙은 기억이 더 오래가요.
그리고 감정에 붙은 기억이 오래가는 건 감정이 오래가기 때문에. 수치스럽다는 감정이 붙어있으면 그 기억이 안 사라지거든. 진짜 닮았을 수도 있지. 진짜 안 닮았다 이렇게 확정하는 건 아니고, 지금 저게 뭐 첫사랑과 닮았다, 이거는 어떤 감정의 영역에서부터 출발한 게 아닌가 싶은 거지. 뭐 아니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는데, 그냥 이참에 감정의 속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제 이런 거지. 왜냐면 그 상한 감정이 남아있는 거야. 감정이 상한 게 남아있어서 그 감정과 결부된 기억을 계속해서 인출해서 그 기억을 내가 계속 들여다보니까 그 기억이 선명해지고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기억은 재구성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감정이 상한 상태로 기억을 계속 떠올리면 그 기억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인간은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노출되고 인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거는 인간이 직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근거거든.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인간이 부정적인 감정의 반응을 빨리 해야 될까? 긍정적인 감정의 반응을 빨리 해야 될까? 부정적인 반응이지. 무섭다, 두렵다, 싫다. 이런 거를 빨리 반응해가지고 내가 그냥 경계해가지고 도망가야 살아남지. 좋다. 이거는 조금 이따 가도 돼. 좋다, 신난다. 이거는 적게 누려도 돼. 그냥 천천히 가도 되고. 근데 호랑이가 막 오고 있는데 나 무서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원래 인간은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인식하고 그게 빠르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프라인 실습이나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인생 PT를 할 때 이런 실습도 이제 하거든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떠올리게 하고 관련된 내 기억들을 떠올리게 할 때 부정적인 감정은 잘 떠올리고 그거에 연관된 사례도 막 떠올라. 고구마 줄기처럼 막 떠올라. 근데 긍정적인 감정과 감정에 연결된 기억은 잘 안 떠올라, 생각보다. 그러니까 떠오르긴 하는데 개수 자체가 부정적인 감정에 비해서 훨씬 현저히 적게 떠올라. 그게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감정이 존재했고 그게 여전히 이제 남아 있는 거지, 그 프로세스가. 근데 다들 지금 첫사랑 얘기하시는 중이죠? 근데 첫사랑이 오래 기억에 남을까? 아니면 첫사랑한테 차인 그 순간이 오래 남을까? 아니면 부모님에게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안 좋지만 부모님한테 예를 들어서 매를 맞은 그 순간과 부모님한테 칭찬받은 순간이 뭐가 기억 남을까? 더 기억에 남는 걸 생각해야지. 이거 좋은 건데 기억 남는데, 당연히 남지. 좋은 것도 남지.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종류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 가지수에서 현저히 차이가 난다고 그랬잖아. 좋은 게 기억 안 난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이 논리력. 그래서 어쨌건 다시 이제 돌아와서 순자님이 영호님한테 어필을 합니다. 첫사랑과 닮아서, 실제로 첫사랑과 닮아서라기보다는 첫사랑과 비슷한 감정이 떠올라서가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어쨌건 그런 감정을 떠올리게 하는 남자니까 지금 이 사람이 거의 이제 알에서 깬 오리 같은 거예요. 오리가 이제 본 어미 오리 같은 거야. 그래서 웬만해서는 영호님 이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순자님이 나왔을 때 처음부터 그 걱정을 했잖아. 이제 막 이상한 사람이 다가오고 순자님의 마음을 흔들어도 순자님은 흔들리고 홀랑 넘어갈 수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 난 술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해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술을 마시는데 뭘 하면 안 되지. 지금 영호는 순자가 술을 많이 마신다, 이게 굉장히 꽂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려다가 오히려 손해봐버렸지. 그래서 뭐 공차고 술 한잔 하고 온다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해? 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그거를 뭐라고 안 하는 사람도 많죠. 근데 이제 영호의 세계관에서는 그건 당연한 거야. 그걸 뭐라고 하지 않는 건. 그래서 그거는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태까지. 순자씨, 그 정도로 나한테 맞춰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한테는 다 그거 맞춰줬었으니까. 그러니까 영호가 좋게 말하면 남자답다라는 표현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이상한 표현이라고 요즘에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남자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근데 남자다움의 그런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을. 어쨌든 영호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돼. 여자친구든 아내든. 애초에 그럴 것 같은 사람을 만나지도 않는다는 거지. 내가 축구하고 뭐라고 하는 사람 나는 안 만나, 이거에 가깝죠. 그래서 내 인생에 축구가 반인데. 그러니까 축구가 중요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짜장면 먹는 분들은 뭐 하고 있을까, 이런 말을 하려고 했겠지. 어쨌든 같이 먹고 있겠지. 그래서 분명히 여자들도 짜장면 먹지 않을까? 영호는 지금 순자가 다음에 짜장면 먹을 게 걱정돼. 그러니까 영호는 순자에 대해서 처음에 호감이 있었지. 그러니까 호감이 어쨌건 뭐 순자가 외적으로 어쩌면 옥순보다 순자가 더 좋았을 거야. 영호는 좀 더 학생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순자가 더 끌려, 그래서 데이트를 신청을 해봤는데 같이 이제 왔었지, 차를 타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조건, 뭐 술이나 아이 이런 문제들이 영호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옥순을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순자 어떡하냐. 근데 그렇다고 순자만 알아보자니 영호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순자는 지금 뭐 내일이나 모레 있겠지. 순자는 왜 나 짜장면 먹이려고? 먹이는 건 아니지. 나는 옥순 씨랑 데이트할 거니까. 영호가 순자를 보면서 연민을 느끼고 있다고도 생각은 해요.
연민을 느끼고 있는 것까지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뭐 하는 거 보고 짜장면 먹일 수도 있고 안 먹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빠질 수 없는 소주부터 한 잔 이렇게 하면서 순자를 눈치를 보면서 이제 소주를 따죠. 그래서 대학생 시절에는 연인이랑 같이 술 한잔 마시고 이런 게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영호 씨가 약간 옛날에 머물러 있는 사람 같기도 해요. 조금 이렇게 철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실제로 가까워져 보면 철이 없는 면이 있을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여자친구 아내도 9살이 어렸으면 이제 대학을 갓 졸업했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대학생처럼, 그러니까 어쨌건 일할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많은 업이 그러지만, 그래서 그 이외에는 뭐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술 마시고 축구하고 술 마시고, 그게 영호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큰 중요한 일이란 말이야. 대학생처럼 살아가는 면이 조금은 있기는 있지. 꽤. 근데 이제 이혼을 하고 조금 이제 어른처럼, 그래서 같이 술 한잔 하고 이런 게 좋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는 그래도 이제 대학생이 아니니까, 이제 거의 곧 마흔이 되니까, 영어 표현으로 곧 마흔이 되니까 술을 줄였다고 확신하고, 일단 여자친구도 술을 안 먹는 사람이면 좋겠다. 내일 모레 이제 마흔이 다 되어가니까 술을 좀 안 마시는 사람한테 요즘 호감이 좀 가는데, 이러면서 이제 순자에게 술 안 마시는 사람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이게 나도 좀 이후로 영호의 모습을 더 보긴 봐야 되는데, 저거는 그냥 크게 보면 둘 중에 하나겠죠. 순자한테 너 술 끊을 수 있는지 나한테 확신해줘, 혹은 술 때문에 난 좀 다른 사람 알아볼게, 둘 중에 하나죠. 근데 다른 사람 좀 알아볼게가 난 너 크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순자에 대해서 그렇다고 뭐 아예 순자는 아니다 도망치자인가? 모르겠어. 그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어쨌건 퇴로 확보가 가장 크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래서 모든 갈등은 음주, 술을 안 마시면 사건 사고도 없다. 그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생각이지. 술을 안 마시면 안 마시는 대로 갈등이 있지. 술을 마시면 술을 마시기 때문에 갈등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지만, 술을 안 마신다고 사건 사고가 없는 건 아니야. 갈등이 없는 건 아니야. 아니 근데 이제 영호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건 사고는 더 큰 건가? 그러니까 이게 순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나는 그냥 매일 마시긴 해도 사건 사고 안 일으켜. 혼자서 그냥 뭐 조금 마시고 딱 양 정해놓고 마시고 그냥 자는 것뿐이야. 사람마다 달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겠지. 그래서 매일 술을 마신다는 순자의 말이 유독 신경 쓰이는 영호. 술을 한 번에 이렇게 막 포금하는 거는 몸에 해롭지만, 어떤 좀 정서적으로 해로운 거는 매일 마시는 거기는 해요. 순자 씨가 한 말은 아니지만, 순자 씨가 왜 그렇게 퇴근하고 자기 전에 이렇게 마실까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아예 그냥 잠이 안 와서 마시는 거겠죠, 뭐 별거겠어요라고 했거든. 실은 그게 제일 위험한 거야. 그게 제일 위험한 거야. 잠이 안 와서 술을 마신다는 건 술을 마셔야 잠이 온다는 거고, 잠을 자기 위해 알코올에 의존한다는 얘기야. 거기서부터는 조심을 해야 돼. 술이 아닌 몸에 해롭지 않은 걸로 수면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걸 찾아야 돼. 그걸 의존이라고 해. 그래서 그 말이 신경 쓰이는 거죠. 근데 이제 순자 입장에서는 적게 마시고 항상 절제하는 입장이니까 나는 괜찮고 무슨 사건 사고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어제도 계속 마시더라고. 보니까 이미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호감이 가다가 술 마시는 모습에 꺾였다. 그러니까 영호는 영호 나름대로 내 마음이 꺾였다는 거를 전달하고자 하는 명분이긴 하죠. 근데 영호도 완전히 마음이 접혔다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히 순자에서 벗어나지는 아니야. 순자가 열심히 사는 사람도 맞고, 그리고 영호 눈에 이뻐 보이는 것도 맞거든. 그래서 지금 영호도 아닌 것 같긴 한데 아쉽긴 하고, 약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근데 쉽지 않죠. 여기서는 어쨌든 퇴로 확보가 가장 큰 마음이라고는 생각해. 상황 때문에 마시는 것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과 위로 없이 계속 마신다는 팩트에 기반해서 비판받는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지. 순자 입장에서는 아니 나 조금 마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혼자서 그렇게 하는 건데 뭐 그게 그렇게까지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뭐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뭐 내가 본 거는 그거고 그거별로만밖에 판단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술 끊을 수 있다며. 근데 그게 되냐 이거지. 근데 순자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싫어하면 나는 단박에 끊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만나는 사람이 일단 돼야지. 만나는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뭐 끊을 이유는 없는 거지. 일단 만나는 사람이 생겨야 되고, 만나는 사람이 싫어하면 끊어. 근데 이 얘기는 내가 전에도 했어요. 순자 씨는 술을 안 마실 수 있어. 언제?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존재가 나타나면. 순자 씨가 술을 안 마시고 잠을 잘 못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외로움과 공허함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채워주는 존재가 생기면 그게 채워져서 술을 자연스럽게 멀리 해도 마음의 공허함이 없을 거야.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갈등도 있고 어떤 문제를 터뜨리기 때문에 마음도 멀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외로움이나 공허함이 고개를 들 수도 있겠지. 저렇게 사람이 생기면 끊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굳이 욕심내면서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영호는 지금 술도 있고 실은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아이 문제죠. 아이들. 근데 영호 입장에서도 그거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지금 만난 지 이틀 됐고 앞으로 만나서 내가 결정까지 다 합쳐서 5, 6일밖에 안 되는데 그 5, 6일 동안 10살, 6살인가? 10살, 7살인가? 그 나이에 아이들의 아빠가 될지도 모르는 선택을 해야 돼. 그 10살이면 TV 볼 텐데 그 아이들 물론 그 아이들의 관점에서까지 생각하진 않겠지만 그걸 결정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결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냥 잠깐 연애만 해보고 안 맞으면 헤어지자. 뭐 아이들 있어도 그냥 잠깐 만나보다 헤어지자. 그게 결정이 쉽나. 그러니까 이게 영호 입장에서도 이해는 해요. 예민하면 잠 못 자는 사람 많은데 근데 그거를 술로 자면 안 돼. 예민하면 일단 뭐 가능하면 예를 들면 부부면 각방을 쓰고 그리고 뭐 안막도 설치하고 핸드폰도 다 끄고 그렇게 해서 어쨌건 내 예민함에 거슬리지 않게 하고 뭐 좀 건조하면 목에도 뭐 이렇게 하고 뭐 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자려고 해봐야지. 낮에 뭐 산책을 많이 하든 뭐 어떻게든 해서 그렇게 찾아야지. 그래서 이제 순자도 나 원래 오늘 술 안 마실 생각이었는데 그러니까 영호는 아니 뭐 어제 많이 마셨으니까 라고 듣는데 순자의 말에 실은 생각을 해보면 나 오늘 영호 씨랑 데이트하니까 영호 씨가 싫어하니까 원래 안 마실 생각이었다.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싫어하면 끊을 수 있는 사람이다. 오늘 영호 씨가 나 술 마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오늘 술 안 마실 생각이었는데 라고 하는데 영호는 그걸 알아들었을까 몰랐을까 모르겠지만 어쨌건 다르게 받았죠. 어제 많이 마셨으니까 오늘 뭐 좀 적게 마시고 싶을 수도 있겠지. 오늘 마실 술까지 어제 다 마셨으니까 그냥 이렇게 내가 발빼기. 그래서 나는 술 안 마신 채로 영호님이랑 이야기하고 싶었거든. 그러면 뭐 지금까지 마신 것까지만 마시고 안 마시면 되지. 순자가 안타깝고 순자 열심히 사는 것도 정말 훌륭하고 좋은 면이 참 많은데 근데 이제 그 사람과 함께 가정을 꾸린다 이건 또 다른 문제지. 그래서 순자가 국밥집 갈까 하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영호는 근데 우리 같은 스타일은 국밥집 안 가지. 영호는 뭐야? 영호의 이렇게 중요한 거는 축구 그리고 가오가 이거 중요하죠. 그게 뭐 일종의 허세잖아요. 근데 그 허세가 또 장점이 있어요. 허세가 있는 또 영호기 때문에 그 가오를 스스로가 또 그 믿고 그 가오에 맞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가 처음 만난 데이트에서 계산하는 거를 견딜 수 없는 거지. 이제 영호가 하여튼 그쵸. 장점도 나오는 거야 그냥 거기서. 그래서 첫 데이트인데 회 먹어야지. 첫 데이트에 뭐 국밥을 먹으면 어떻고 뭐 회를 먹으면 어떻고 아니면 뭐 카페라떼 한 잔 하고 얘기만 하다 헤어지면 또 어때? 하지만 그건 가오가 빠지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결이 맞는 거지. 그럼요. 가오가 장점도 있고, 그러니까 가부장제도 마찬가지야. 가부장제나 아니면 뭐 그것도 가부장제를 반대하는 게 다 장단점이 있는 거지. 그래서 어쨌거나 술 마시면서 대화하는 걸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제 결이 맞다. 아니면 술 마시면서 대화하는 게 결이 맞다고 하는 거야? 다른 걸로도 이제 결이 맞고 싶어 하는 거죠. 만약에 연애를 하면 이제 많이 싸울 스타일. 만약 이 두 사람이 그냥 연애를 하면서 만났다면 그냥 정말 불같이 싸우고 또 불같이 화해하고 그럴 사람들 같기는 해. 둘 다 한 번 시작하면 나름 그 가오가 있고 가오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의리를 지키려고 하니까 둘 싸울 때 한성격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평상시에는 안 들어주다가 술 한잔 들어가면 바로 또 수긍하고 계속 문제가 돼서 싫다면 안 해야지. 그러면서 순자도 문제가 돼서 싫다면 술 안 마셔야지. 근데 안 할 수 있냐? 본인도 이제 약간 긴가민가지만 안 할 수 있냐? 근데 나는 이제 술을 하지만 나는 술을 끊을 그런 준비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영호는 순자가 이제 술을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본론은 어떻게 들어가지? 어쨌건 이 사람이 엄마로서 인생도 굉장히 소중한 거고 아이들을 얼마나 소중히 할 텐데 내가 너희 아이들 때문에 너를 못 만나게 해서라고 하면 이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뭐 미워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아이들에 대해서 또 아이들이 나한테 걸림돌이 된다고 느낄까봐 뭐 그러진 않겠지만 그럴 엄마는 없지만 뭐 용호 입장에서 그 말을 차마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서 이제 아까 소개할 때도 자기소개 때 상대가 자녀가 있어도 부딪혀 봐야지. 근데 이건 못 부딪힌다. 감히 부딪혀 볼 수준이 아니었다. 저 말이 이제
다들 정말 아이를 사랑하고 정말 진지하게 가정을 이뤄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데 내가 너무 감히 가볍게 연애하는 듯한 마음으로 그냥 부딪혀 본다고 했구나. 내가 너무 가벼운 마음이었다라는 말리긴 하지. 그래서 그 아이들 두 명의 의견도 중요하잖아. 근데 어쨌건 이런 말의 결론은 참아 못하는 아이들 둘 때문에 내가 만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 그 말이긴 하죠. 두 아들을 혼자서 이제 키우고 있으니 순자가 되게 열심히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질문도 묻고, 근데 이제 순자는 다른 남자애들 집안보다는 할 줄 아는 게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많지. 엄마가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아이들은 빠르게 부모화가 돼가죠. 돌려 돌려 힘들다고 얘기한 거지. 거절한 거지. 근데 영호 입장에서 생각해도 이게 막 섣불리 순자한테 기대감을 심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진짜 네가 아이돌이 있어서 나는 못 만나겠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영우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저렇게 말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겠지. 순자에게 상처 주고 싶진 않았을 거야. 그 마음은 확실해. 근데 그렇다고 내가 순자랑 잘해볼 수 있냐? 그것도 아닐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도저도 어느 쪽으로도 해도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야. 아니야, 영우가 그렇게 한숨을 그래서 이제 순자는 아이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이를 안 키워본 입장에서 저 말을 들으면 약간 그냥 딴 세상 얘기일 것 같아. 이제 머리가 복잡하죠. 근데 아이들은 이제 아빠를 안 찾고, 순자는 지금 알에서 깬 오리가 엄마 오리 만난 건데 당연히 재밌지. 지금 이 정도의 인터랙션이 있는 것도 지금 순자한테는 10년 만인데 지금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요. 당연히 재밌지. 슬프지만 재밌지. 한숨도 마음이 너무 상처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술 한잔 하는 게 순자한테는 지금 얼마나 오랜만에 주어진 그런 시간이겠어. 근데 순자 씨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람에게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순자 씨의 어떤 연애관이 20살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영호 정도 본단 말이죠. 나머지는 뭐 상철이나 경수 정도 볼 텐데 오히려 순자 씨가 과감하게 조금 다 알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매력을 충분히 다 어필하고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것도 하나의 스펙이다 생각하고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숨을 쉬면 순자 마음은 그렇지. 근데 이제 영호는 이런 대화를 난 이제 태어나서 처음 해본 거지. 그래,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기회가 없어. 잘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사람은 아이가 있는 사람한테는 하지, 없는 사람한테는 굳이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제 순자는 눈물의 인터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뭔가 생각이 많아 보였고, 자녀 부분에 있어서 대화를 했을 때 깊은 한숨을 내쉰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영호는 자녀가 없고 저는 아들 둘이 있고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치? 이게 참 바꿀 수 없는 현실인데 이게 그 아이들이 나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부모로서 너무 인정할 수 없는 일이야.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 근데 또 이 나는 솔로 세계에서는 무자녀가 하나의 스펙으로 또 되니까 순자 입장에서는 진짜 속이 엄청 상하겠다. 음. 그래서 제가 자녀가 있어서 만약 그 이후로 제외당한 거라면 저는 더 노력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근데 이거는 아마 부모 입장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가 아이가 있다고 해서 나를 거부하는데 그 사람한테 뭐 내가 아이들이랑 시간 덜 보낼게 만나자 이럴? 뭐 말도 안 되지. 그리고 뭐 아이들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느낀다? 그것도 말도 안 되고. 근데 순자랑 영호가 완전히 끝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은 드는데 순자는 여러모로 좀 안쓰러워. 그러니까 무자녀가 스펙이 된다는 말이 나도 말하면서도 되게 슬프고 이게 너무 냉정한 말인가 싶은데 낯설대에서는 지금 그렇잖아 지금. 그래서 자녀가 없는 사람을 만나야겠다 그거냐? 영호는 부딪혀서 대화해 보려고 했는데 막상 다가가려니까 좀 부담된다. 너네들 자기소개 듣고 얼마만큼 진지한지 알았다. 그래서 내가 감히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아이가 단점이 된다면 스스로 거부해야지. 엄마니까. 순자도 뭐 속상해서 눈물은 나지만 뭐 그러면 난 더 노력할 필요성 못 느낀다가 그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없는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한 거잖아. 근데 이제 영호가 그런 건 또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순자가 아이씨. 그래서 뭐 아이가 있는 뭐 옥순 정도 알아보겠구나. 여기도 옥순 얘기 이름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없는 분들이 이상형에 들어맞는다는 보장도 없으니 지금 자녀가 없는 분이 영숙, 정숙, 영자잖아요. 근데 영호는 좀 어리고 귀여운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영호가 전 아내가 9살이 어렸다거나 지금 순자를 처음에 굉장히 동안인 순자를 처음에 선택을 했거나 이런 걸 봤을 때 귀엽고 동안인 사람이라면
순자, 옥순 말고는 지금 뭐 딱히 없죠. 영숙 씨는 미인이지만 어쨌든 뭐 동안은 아니니까. 그래서 뭐 아이가 없는 사람 중에서는 어차피 지금 영호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순자, 옥순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나중에 뭐 랜덤하다가 뭐 매력을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영호 기준 순자보다 옥순이 더 낫다 보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술을 안 먹고 아이가 하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의 시점은 그렇다. 그럼 나 말고 한 명은 누구냐? 그게 이제 옥순이죠. 그리고 영호 입장에서는 옥순 씨가 나를 좋아하기도 했어. 그러니까 선택해주기도 했었고. 순자 입장에서는 아니 양육자 지금 싫다고 나 까는 것 같았는데 옥순도 양육자인데? 그러니까 영호의 1순위는 그러니까 영호도 약간 굉장히 남자답고 진중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사고방식 이런 거는 조금 철이 없긴 없어. 나이도 약간 어리고 뭐 애들하고 어울리니까 좀 뭐 그런 게 남아있을 수도 있겠지. 일단 영호의 1순위는 아직은 외모야. 그러니까 순자 입장에서는 이제 웃음이 나지. 아니 왜? 옥순이야? 어이없네. 영호가 38 치고는 조금 어리지. 생각이. 근데 이제 가오가 있고 막 목소리가 이렇게 진중하다 보니까 그게 좀 상쇄가 되고 그랬구나. 그래 옥순이구나. 아 그냥 옥순한테 간다는 거구나. 알았어. 그럼 갈까? 꺼져. 화장실 갔다 가야겠다. 여기서 순자가 옥순이구나. 알았어. 여기서 그렇게 널 보낸다. 어. 사랑했다 가오가 이거. 그렇게 순자 씨는 손절의 의미지. 내 마음을 그냥 정리하는 의미로 계산. 의외로 이 사람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어떤 부채를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순자가 나는 그런 의미로 계산하는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게 옥순 얘기 언급되자마자거든. 근데 물론 여기서는 됐다. 행복해라. 사랑했다. 그게 순자의 생각이야. 순자는 아픈 마음을 이렇게 그냥 정리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계산해 드릴까요? 잘 먹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영호가 알았어. 영호의 이제 영호 옆에 가오가 이거 있잖아. 가오가 이거 이제 영호야 야 계산한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영호의 가오가 영호야 지금 안 달려가면 나 죽어. 그래서 가오가 나 좀 살려달라고 해서 영호가 이제 가오를 살리려고. 그래서 막 뛰어가가지고 순자님하고 거의 몸싸움을 해. 그러니까 이게 잘 보이려는 수준으로 하는 거면 저렇게 몸싸움까지는 안 했을 거야. 순자님도 한 고집 하니까. 여기서 지금 소심 나올 뻔했는데 그렇진 않았죠. 그 남자다움의 양면성이야. 남자다움이 양면성이 있지. 근데 여기서 어쨌건 여기서도 순자가 나 빠르다니까 좀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여기서도 아유 왜 계산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뭐 처음에는 남자가 계산해야지 이런 말도 아니었고 뭐 아우 내가 계산 안 하면 내가 어떻게 화면에 비칠 줄 알고 이런 말도 아니었어. 그냥 나 빠르다니까 좀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라고 유쾌하게 넘어갔어. 이 멘트가 여기 와서 계산하는 이런 행동은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치거든요. 근데 이 멘트가 상당히 센스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행동이 21기 다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빛나 보이지 않았나. 21기에서 이어지는. 잠깐만요. 그 반만 계산하세요. 제가 먹은 돈은 제가 계산할 거니까요. 잠깐만요. 지금 반만 계산하고요. 3,000원은 더 내시고요. 그 나머지는 제가 낼게요. 제가 아까 맥주는 안 마셔가지고 막 달려와가지고 잠시만요. 제 거는 제가 사겠습니다. 이런 가오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좋기만 한 건 아니야. 근데 그거는 어쨌건 영호의 멋있는 모습인데 굳이 초를 치지 않기 위해서 말을 하진 않고 두 사람은 진짜 분위기가 좋아. 참 안타까워. 쉽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빠르다니까 축구하잖아. 지금 죽을 뻔한 가오를 살렸지. 이렇게 영호는 이제 다시 계산하고 딱 돌아가는. 그래서 서울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포항에서는 남자가 한번 밥 사면 그다음에 이제 여자분이 계산하는 게 정석. 포항은 단체 문화가 있어가지고 남들이 하는 그런 게 이제 약간 디폴트 값들이 있어. 그래서 약간 그들의 문화는 굳이 말하자면 뭐 오지랖도 있지. 근데 그게 또 장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포항이 시골은 아닌데 뭐 다 인사하는잖아요. 근데 도시에서는 인사 잘 안 하잖아. 그런 것도 다 장단점이 있잖아.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포항 연구실에 이런 데 있어도 서로가 사생활에 이런 거를 다 알아. 그리고 서로 또 다 도움을 주고 그냥 다 가족처럼 지내는 분위기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그 문화를 당연하게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첫 데이트인데 지금 포항 가오가이고가 있는데 지금 첫 데이트인데 계산을 해? 그럴 수 없지. 그랬다가는 지금 포항에 있는 해병대 형님들한테 그리고 축구 거기 이제 형님 동생들한테 지금 망신살이 뻗치는 거야. 지금
영호 입장에서 그게 망신스러운 일이거든. 그래서 그 모습은 그래도 당연히 보기 좋았죠. 데이트 후 마음 변화는 똑같다. 그래도 순자가 좋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어. 자기랑 잘 맞기도 하고 좋은 사람이고 그리 이쁘고 영호 눈에. 그러니까 영호도 이제 한숨이 나오는 걸 거야. 그냥 아니다 싶으면 그냥 아유 그래요 순자님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그냥 설명했을지도 몰라. 근데 그냥 정리하자니 아쉽기도 해. 아쉽기는 해. 그래서 이 자녀벽이 높다 보니까 마음이 확 안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아이를 키우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나마 여성분들 중에는 이게 미혼인데도 아이를 키우는 게 어떤지 아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 왜냐면 뭐 언니나 아니면 뭐 주변에 아이가 있는 친구들을 도와서 아이를 보살펴 보는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보는 것과 키우는 거는 또 전혀 달라. 돌보는 것조차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 어떻게 알아, 영호가. 그럼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해. 그 아기를 모르는 분들은 이제 아기가 이제 천사 같고 잘 때 막 이렇게 꿈꾸는 그런 모습만 보죠. 정말 그 모습을 포착하는 건 마치 그 고양이가 애교 떠는 모습을 포착하는 사진을 찍는 것과 똑같아. 고양이들은 보통 슉슉 지나가서 사진 찍기도 힘들잖아. 뭐 얘가 애교 떠는 것도 찍으려고 하면 없어져 있잖아. 아이들도 그래요. 보통 울고 있어. 뭔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이제 경험해야만 행복한 건 아니야. 그건 그냥 여러 경험 중에 하나인 거지. 꼭 아이를 낳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엄마오리 찾아왔어. 엄마오리 찾았어. 영혼이 한 명밖에 없죠. 데이트를 해보니 남자다운 느낌이 더 있었고 그런 이면의 배려심도 보이는 게 있어서 재밌었고 그래 영호라는 사람 자체는 확실히 매력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복귀해서 지금 영호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살짝 오를 이렇게 정도 했어. 이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은 처음에 첫인상, 내리락은 차에서 술, 그리고 아이 자기소개 내리락, 그리고 오늘 데이트 조금 올랑말랑 이렇게 했지. 근데 어쨌건 일단은 옥순과 데이트를 한번 해봐야지. 옥순과 가능성을 타진해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계속 호감이 옥순과 영호 과연 옥순과 영호 경수 이렇게 또 삼각관계가 되겠구나. 옥순 영호 경수가 삼각관계가 되고 그 와중에 순자는 영호 바라기 일려나? 순자가 다른 사람을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편하게 좀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는데 강아지 육아 난이도 200배가 애기라고. 순자도 얼굴 중시하지. 여러분 20살 때 어땠어요? 남자 뭐 봤어? 대학생이니까 그냥 외모 봤잖아. 얼굴이랑 키만 보는 경우도 많았을 거고. 그래 지금 순자님이 그 상태라니까. 순자님의 연애는 지금 그 20대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첫사랑의 설렘이 다시 날아왔잖아. 지금 냉동인간이었다가 깨어났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순자는 지금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순자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편안하고 자기가 딱 그렇게 안전한 그런 울타리로 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